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4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이번 주에도 변동이 없죠? 예, 저번 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변동이 없는 게 화물 기사님들한테 이익인가요? 아니면 손해인가요? 이익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화물차를 접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높은 가격을 팔고 넘어가야 좋은 거지. 계속 떨어진 가격에 손해봐가서 파는 건데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예. 너무 변동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좀 할 그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변동이 없는 거는 요즘 경기 상황이 그렇잖아요. 경기도 악화되고 시국도 불안하니까 그냥 현상 유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 전망도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다음 주도 큰 틀의 변함이 없는데 개인 중형에서 더 소폭 하락 예상돼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찾는 분이 좀 적어요. 예. 그러면 중장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 전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 시세도 거의 비슷하게 왔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올해도 지금 5월 초에 시작인데 말까지 가도 큰 틀의 변함 없이 이 금액대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이것 때문에 그 개인 택시는 면허 시세가 조금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예. 근데 화물차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뜩이나 경기도 없는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하고 화물차하고는 별개라고 봐요. 별개로 보고 어차피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못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접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걱정을 안 하시는 거죠.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동대문에서 의류 도소 매업을 45년 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일날 잔금이 5천만 원 남았었거든요. 말일날 정확하게 5천만 원 잔금 넣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12시 딱 되니까 정확하게 잔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또 잔금 들어왔을 때 오포 사는 어르신이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와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그분을 위해서 자기 거래처를 확보해 놨다고 그분한테 전화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도 55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됐죠. 일거리가 확보됐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래처가 확보됐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가지고 차 인계 받아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분이 처음에 망설였던 이유가 일자리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분은 한시름 놓았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화물을 진입하시면서 고정일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요, 일단은 아침 시작이 좋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12, 3만 원짜리를 고정으로 짐을 차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원이나 용인 쪽 근처에 사시는 분은 언제든지 지금 4명 정도 티오가 남았거든요. 오포 사는 어르신이 일거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물류 창고를 하나 맡았어요. 맡았는데 기사 7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3분은 됐어요. 3분은 됐는데 4분은 됐는데 3분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3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화장지를 실어서 소도시로 납품하는 건데 이거는 수작업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 5시경에 가가지고 11시면 배송이 다 끝나더라고요. 배송이 끝나면은 첫 탕을 12만 원짜리 이상으로 하니까 올라갈 때 하나 더 차고 가게 되면은 20에서 25만 원 선에서 하루 일을 마치는데 보통 2시에 3시면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거예요. 예, 예.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대표님,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현장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나요? 현장에서 부정수급 잡는 것은 주유소에서 기다렸다가 유류복지 카드로 쉽게 말해서 본인이 지정된 차에 넣지 않고 다른 차에 넣는다든가 그런 걸 적발하는 건데 이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유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핸디캡을 많이 받아요. 1회차는 6개월 정지를 먹어요. 6개월 정지를 먹고 그동안 불법으로 수급했던 거는 다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 거고 2년 이에 다시 걸리게 되면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감차가 되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걸리면 1년 정지. 1년 정지가 핸디캡이 크죠. 1년 동안은 복지카드를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다시 5년 이내에 또 다시 걸리게 되면은 감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면허권이 취소가 되는 거죠. 5년이 지나서 걸려도 감차. 그러니까 불법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정해진 본인 차량에다 정해진 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변칙적으로 사용하니까 불법 수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유가보조금 카드를 타인한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타인한테 빌려주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불법이에요. 내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하는 건데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정해진 차에다만 넣어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게 되면 불법 주유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주로 어떤 행위가 많이 적발되나요? 차 한 대에다가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넣게 되면 합동으로 걸려가지고 이거 요즘은 AI가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1시간 이내에 3번을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5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1시간 안에 15만 원의 금액의 주유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회 이상 초과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보통 많이 걸리는 게 본인도 모르게 보험 만기일이 끝났을 때 만기일이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 수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험이 끝난 상태에서는 유류카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 키로수 대비해서 너무나 유류를 과하게 넣었다. 이걸 어떻게 적발하는 거니? 1년에 한 번씩 차량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게 되면 그 키로수가 딱딱 기록이 된다고. 쉽게 말해서 1000km밖에 안 땄는데 기름은 10,000km, 20,000km 탄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불법 수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걸리는 일도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정량을 알려드리면은 1톤이 683리터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3톤 이하는 1014리터 3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풀로 넣었을 때. 그 다음에 5톤 차는 1547리터 보조금으로는 5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8톤 차는 2020리터 76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0톤 이하는 2700리터 93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2톤 이하는 3053리터 105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2톤 초과 차량은 4038리터 148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유가 보조금을 보니까 개인 택시에 비하면 화물차가 적네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개인 택시는 풀이죠. 네. 개인 택시는 리터를 정해놓고 넣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도 시간 계산해서 합당하게 되면 개인 택시는 100%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화물이나 개인 택시 이 유가 지원해 주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모순이에요. 아예 보조를 해주지 말고 지금 유가에서 50% 정도를 차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유류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형식적으로 몇 리터 넣어주고 보조 몇 푼 해주지 말고 한 50% 정도를 그냥 정부 1,000원이라고 하면 500원 선에서 유가 보조 없이 넣어주란 얘기죠. 그것도 불법으로 악용만 안 되면은 풀로 넣어주란 얘기예요. 쓰는 만큼 본인이 넣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걸 몇 리터 넣었다고 견제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러는 양 그대로 전체를 인정해주고
유류 지원도 몇 푼씩 해주지 말고 50% 정도를 딱 잘라서 해주라는 얘기죠. 산업의 원동력인데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몇 리터씩 넣어주고 몇 푼씩 생색내지 말고 유가 보조 안 해줘도 되니까 50%씩 잘라서 유류 대금을 내려주라는 얘기죠. 네. 예. 네.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실제 그 유가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강화도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가 면허권을 매입해서 팔았는데 구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이분은 유가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제재 조치를 받은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유가를 어떻게 썼는데 부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시골에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줄 알고 본인 집에 사용하는 보일러에 딱 기름을 넣어버린 거죠. 유가 보조 받을 수 있는 건 경유잖아요. 근데 석유 보일러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운 거죠. 그리고 본인 것만 넣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당 환급을 해서 다 뱉어내고 이 면허권을 팔았는데 면허권을 산 분이 이제 제재가 됐잖아요. 구청에서 연락이 가서 유가 부정수급입니다 하니까는 그 면허권을 안 산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알려주질 않아서 저희도 몰랐는데 그래서 관공서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6개월 정지고 그 후에는 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신 분한테 6개월 거 유류 지원을 해주고 다시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들어온 면허권은 저희가 경유차에다 다시 팔지를 못하고 요즘은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판매를 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유가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그 금액만큼 가격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시려는 분들에게 유가 보조금 카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류 카드는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본인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에 넣어서도 안 되고 남한테 빌려줘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험이 끝난 상황에서 모르고 썼더라도 유가 부정이 되니까 보험 체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을 1년에 한 번씩 차량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 받았을 때 키로수가 실질적으로 뛴 키로수고 기름 넣은 키로수고 대비를 해가지고 AI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어거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인 노트에서 정상적인 기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4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 유가 보조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시거나 부정수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